노동 판례 백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대법원 2003년 3월 14일 선고 2002도 3883 판결. 조상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 Y는 평택 소재 타일 제조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H사의 타일 제조 공정은 8개 공정이고 남자 직원 32명, 여자 직원 10명이 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공소 사실의 요지는 사용자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 통일 사업 내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성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이었다. 1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헷갈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으로 제기되었던 사건이다. 2. 판결의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일반적 판단 기준.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사업장 내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 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 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의 의미. 이는 당의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 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정신적 노력, 작업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가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 복잡성, 사업주가 그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 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 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 환경을 말한다. 3. 동일가치의 노동의 구체적 판단. 기술과 노력. 기술과 노력 면에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실질적 차이가 없는 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 작동 관련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 남자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H사의 경우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노동 강도를 요하는 것이나 남성에게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기술과 노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책임. 남녀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서 책임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업 조건. 남녀 모두 하나의 공장 안에서 연속된 작업 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서 근무하고 있고 공정에 따라 위험도나 작업 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업장 내에서 일용직 남녀 근로자들의 일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임금 결정에 차등을 둘 만큼 실질적으로 중요한 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3. 판결에 대한 해설. 1. 판결의 의의 및 특징.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1951년에 ILO 제100호 조약이 채택된 이후 국제인권법상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었고 이 판결은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일반적 판단 기준에 대해 이 판결에서는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 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기업 내에서 객관적인 직무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동일 가치의 노동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고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은 그 자체가 직무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요소들은 기술, 노력, 책임을 판단할 때 간접적으로 고려하거나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기도 하다. 3. 동일 가치의 노동의 구체적 판단. 이 판결에서는 동일 가치의 노동을 판단하면서 남녀 간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정도로 기술과 노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남녀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서 책임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 작업 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금 결정에 차등을 둘 만큼 실질적으로 중요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한계와 과제. 이전까지는 동일 가치의 노동을 사실상 동일 노동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남녀 간 임금 차별을 방치해 왔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는 노동으로 폭넓게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은 형사소송이다 보니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근거로 임금 차액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해명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이후 학설이나 판례 모두 이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고용평등법의 목적이 남녀 고용평등의 실현이라는 점, 고용평등법이 다른 사안의 차별은 소극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임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 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상의 차별 금지를 구체화한 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즉 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법의 기준을 따른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기로 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확하게 100% 동일 가치의 노동은 아니지만 남녀 간의 과도한 임금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임금 차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글 쓰신 분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원에서 가치가 다른 노동에 대해 임금 차별을 얼마나 두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글 쓰신 분이 마지막에 한계라고 지적한 부분은 사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